데이 1에 의해서 허리 관련 기능 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는 모빌리티적인 문제가 있는지, 세 번째 스테빌리티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타 알라이먼트나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흡 쪽이랑 코어 스파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힙의 모빌리티에 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고 어떤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고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는 이제 롤링 패턴을 먼저 좀 교정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크레이그 리반슨 같은 경우는 이 캣캐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캣캐멜은 모두 대부분 알듯이 이렇게 등을 고정하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등을 피면서 척추의 어떤 세그멘탈한 모빌리제이션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약간 세그멘탈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척추동물의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돌고래라든지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이제 사지탈 플랜상에서 이제 유선형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도 이렇게 처음에 배밀이 할 때 동작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 치료를 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척추의 움직임은 이렇게 어, 돌고래가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제 유선형으로 이제 각 분절이 분리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SOT라는 치료 방법에서는 세이크라 오시피탈 세라피이죠. 에서는 어떤 청골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두골 50%의 움직임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이 척추의 움직임이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돌고래가 수영하는 것처럼 우리 척추들도 계속 움직이게 되고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 척추액이 순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그 뇌호흡법이라는 그런 것도 어떤 뇌 자체도 호흡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호흡이 그다음에 척추의 이런 세그멘탈한 이제 움직임들이 우리 뇌 척추뿐만 아니라 어떤 뇌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움직임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함에 있어서 이런 어, 케케멜 같은 이제 운동이 아주 기본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코어 포런 자세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제 DNS 3개월 아기 자세에 대해서 볼 텐데요. 네, 이렇게 엎드려 누워서 손을 이마 높이 정도에 대고요. 이렇게 전환을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팔을 밀어내면서 이제 상체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골반이 이제 흉추가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도록 하게 하고 척추가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정수리 방향으로 길어지는 일롱게이션 된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도하게 허리 근육을 써서 신전되지 않도록 하고 척추의 움직임은 각 분절분절들이 비슷한 각도로 해서 신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보면 그림처럼 이렇게 TL 정션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꺾인다든지, 그다음에 등이 구부정하다든지, 또 호흡을 할 때 과도하게 이제 흉식 호흡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어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기립근들 과사용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긴장이 돼 있다든지 복근에 바로 사용 못해서 이렇게 오히려 좀 퍼져 보인다든지 아니 너무 이제 과긴장된다든지 그리고 다리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 또 근육이 과긴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3개월 아기 자세, 프론 자세에서는 이 정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 이제 3개월 아기 자세는 이제 CKC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이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정곡을 사용해서 몸을 이렇게 띄우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 이제 팔꿈치 쪽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쪽 이제 견갑골이고요.
그러면 어깨 주변에 특히 이제 외회전근들이 사용이 되면 견갑골을 이제 팔에다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이제 CKC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깨 외전근들을 사용하면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OKC 형태였으면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형태로 사용돼서 팔이 견갑골을 고정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 견갑골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정거근이 사용이 되면 정거근은 견갑골 내측연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앞쪽 갈비뼈 쪽 따라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거근이 사용이 되면 몸을 이렇게 위로 띄워주는 형태로 근육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능형근이 척추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척추가 이렇게 아래 끌어져 있던 것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견갑골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익상견갑, 윙잉이 심한 경우에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네발기기 자세로 이렇게 팔을 짚고 서 있을 때 견갑골이 이렇게 서로 좀 모이면서 이렇게 좀 위로 뜨는 익상견갑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거근 사용과 이제 능형근 사용이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견갑골이 고정이 되고 고정된 견갑골이 상체를 이렇게 위로 들어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정된 견갑골이 흉추뼈를 이제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 주겠죠. 그러면 흉추도 올라가면서 서로 이제 멀어지게 그래서 이제 견갑골 사이가 좀 멀어지고 이제 흉추가 꺼진 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어깨 아프신 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자세를 취하기가 쉬운데 지나치게 허리를 가진 상태에서 쓰게 되고 어깨는 이제 둥글게 말려 있고요. 그다음에 익상견갑을 보이고 목과 어깨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형태로 되고요. 이러면 이제 어깨 질환들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래서 바르게 아까처럼 근육들이 사용이 되면 오히려 견갑골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되는 느낌에 그래서 그리고 이쪽이 이제 흉추 부분이 쑥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좋고요. 그래서 잘못된 분들은 견갑골이 좀 안쪽으로 모이고 이쪽이 쑥 꺼져 보이고 이제 상부 승모근이나 목 어깨 쪽 근육들이 각인장돼서 귀랑 어깨 사이가 굉장히 좁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3개월 자세를 이제 잘 하게 되면 어떤 이게 잡는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배밀이 동작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기가 이제 기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아래로 락킹 동작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좀 더 손 쪽으로 체중을 이제 실어주면서 몸을 들어서 무릎을 지지하고 이렇게 버틴 형태 6개월 자세 또 이제 연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허리 쪽 근육들, 기립근이나 뭐 다혈근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그쪽은 좀 타이트하고 과긴장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 환자한테서 이제 암테리어 체인 앞쪽의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운동이 이제 플랭크 운동이죠. 그래서 플랭크 운동은 이렇게 약간 널판지라는 뜻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부분 약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코어를 잡아서 이제 처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견갑대가 이제 떠버리거나 어깨가 말리고 귀랑 어깨 사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견갑대 안정성도 이제 챙겨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자세가 힘들면 이제 좀 무릎을 꿇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진행을 한다면 한쪽 다리를 든다든지 앵클소우라고 해서 이렇게 발목을 기준으로 이제 몸이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하면서 발목의 가동성도 같이 챙기고 플랭크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 다리만 들고 플랭크 소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랭크 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를 이제 변경해 가면서 하면은 숄더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된 움직임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스터 더 팟이라고 해서 마치 찻잔에 티스푼으로 이렇게 젓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데 플랭크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아래 위로 뭐 좌우 아니면 원을 그리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주면서 코어는 유지하고 호흡은 하면서 어깨 아이솔레이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짐볼을 사용해서 이제 힙 조인트만 또 아이솔레이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무릎을 굽혔다가 이제 폈다가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뭐 실습 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몸이 좀 체중이 전반적으로 뒤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중을 앞쪽으로 잘 못 실으세요. 그래서 이 벨리 포 랠리는 다리를 지지하면서 플랭크를 유지한 채 살짝 앞으로 좀 기울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뒤로 움직이면서 그 가운데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은 체중을 발 전체적으로 싣고 몸을 전반적으로 일자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저널 버티리스라는 것은 이렇게 숄더 탭 한쪽으로 어깨 쪽으로 이렇게 탭해서 몸에 이제 로테이션 포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드럽 RNT라는 것은 이제 뭐 시스톡에서 보겠지만 짐볼을 엉덩이에다 끼고 음, 코어를 사용해서 이제 엉덩이로 짐볼을 이렇게 누르게 해서 코어를 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